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 이유서, 워킹 홀리데이 이유서, 계획서. 제가 모자 꼬라지를 이러고 있는 거는 모자를 오늘 하루 종일 쓰고 다녔는데 너무 눌려가지고 다시 빼자니까 너무 디스커스팅하고, 그렇다고 앞으로 돌리자니까 얼굴이 막 너무 약간 어두워. 그래가지고 뒤로 꽂자.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뭐 이유서 계획서 얘기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좀 그래서 이유서 계획서를 말씀드려야겠다. 그리고 딱 마침 찾아보니까요, 4월 14일부터 2분기 신청 받더라고요, 일본 워홀.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참고를 하시라고. 제 거 참고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참고로 제 거 참고 안 하셔도 돼요. 네. 참고로 제 거 참고 안 하셔도 된다. 여튼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, 이유서도 있어야 되고, 잔액 증명도 해야 되고, 학력 증명도 해야 되고, 뭐 처분 주민등록번 증명 그 내역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근데 뭐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이면 그냥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유서랑 계획서는 하루 이틀보다는 한 3일? 3일 정도. 그래서 이유서랑 계획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, 제가 느낄 땐.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이게 저는 일단 우선 이유서 계획서를 그렇게 그닥 꾸미지 않았어요. 여기에 이렇게 나오나? 꾸미지 않은 이유서, 꾸미지 않은 계획서. 그렇게 범죄자 안 같네? 사실 범죄자가 될 줄은. 여기서 찍었을 때 약간 범죄자였거든요. 여기 이 조명을 봤을 때 여기도 범죄자 같기도 하고. 근데 제가 2분기 워홀 신청 기간이 14일부터 18일까지거든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. 근데 실질적으로는 17일까지 내는 게 좋아요. 17일이 목요일이니까 우동. 아무튼 사실 실질적으로는 대행사를 껴서 하는 거잖아요. 일본 워킹 홀리데이 그 비자 딸라면은.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. 다른 분들 지금도 그렇게 하려나? 근데 만약에 대행사를 끼고 한다면은 그 전날까지 접수를 받으시는 데도 많고, 뭘 빼먹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전날 마지노선을 그냥 아예 18일까지가 아니고 17일까지 생각하고 17일까지 낸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리고 이력서 같은 거를 쓰잖아요. 그 워킹 홀리데이 그 필요 서류 중에 이력서를 쓰는 거는 영어도 괜찮고 한자 그 일본어도 괜찮다고 뭐 하시긴 하는데 한자로 쓰는 게 좋아요. 일본어로 쓰는 게 좋아요. 네.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일본 대사관 쪽에서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본어로 쓰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들었어요. 왜냐면 제가 영어로 써서 갔는데 거기서 바꿔서 썼거든요. 그 일본어로 바꿔서 썼거든요. 근데 그쪽 분들이, 대행사 분들이 뭐 일본어로 바꿔서 써달라고 하셨던 거 보면은 아마 일본어로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. 뭐 그런 거? 그리고 이유서랑 계획서 이외에 팁을 좀 드리자면은,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가 필요하잖아요. 일본어를,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일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라거나 일본어를 배웠었다는 그런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아요. JLPT를 따지 않아도 일본어 공부를 했었다는 그런 사실,
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었다. 그러면은 성적이 얼만큼이어도 상관없어요. 성적이 그냥 10점이어도 상관없어. 100점 만점에 10점. 50점 만점에 6점. 그 정도는 근데 저도 좀 낮았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노력이라도 있었다라는 그런 입증되어 있는 성적 증명서 그런 게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뭐 따로 뭐 일본어 공부를 했다거나 일본어 학원을 다녔다거나 그러면 그 수강 증명서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. 수료증 아니면 수강 증명서 뭐 영수증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. JLPT 못 땄다고 막 그렇게 겁먹어 하지 마시고 네, 그냥 있으면 그냥 뭐 좀 노력이라도 했구나 그럴 만한 자료가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카레우도. 짜잔, 카레우도. 잔액증명서는 저는 그때 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적금 깼어요. 적금 깨고 있는 통장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걸로 잔액증명서를 냈어요.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이다. 약간 이런 느낌?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. 처음으로 한 거는요. 그 이유서 계획서 빼고 내가 당장 그 뽑아낼 수 있는 서류들을 다 뽑았고요. 그리고 이유서 계획서 딱 2개 남았을 때는 큰 틀을 좀 짰어요. 제가 이유서부터 좀 짤막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문단은 그냥 제 소개. 한국에 어디에 사는 몇 살 뭐 이주돌입니다. 그리고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랑 일본 워홀 제도를 왜 이용해야만 하는지 그 2개 썼어요. 그러니까 왜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이용하고 싶은지 그거 2개 썼고요. 그리고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중점을 큰 틀로 이렇게 4가지로 잡았었는데 하나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즐기기. 뭐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뭐 애니메이션 뭐 굿즈 사러 가고 싶다. 뭐 애니메이션 박람회, 박물관, 그리고 스토어. 일본에만 열리는 그런 스토어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가고 싶다. 뭐 그런 식으로 적고 다양한 예술. 일본에는 문화 예술 같은 게 엄청 좀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일본이 락으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 일본 썸머소닉, 도쿄 썸머소닉이라고 유명한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를 좀 얘기를 했죠. 거기 가고 싶다. 거기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좀 자기가 아는 그런 막 엄청 희귀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자기가 아는 하나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뭐 썸머소닉 뭐 아니면 무슨 밴드의 이름이라던가 뭐 J-팝이 좋아서 간다면 어떤 가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일본의 그런 디저트, 특산품, 쇼핑 뭐 그런 것도 좀 내세웠고 그걸 쓴 이유는 돈을 많이 쓰겠다는 인식을 좀 드린 건데 그게 약간 애니메이션 일본의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랑 약간 그 맥락이 좀 다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둘 다 돈을 쓰겠다는 내용이었어요. 그 굿즈를 사도 돈을 써야 되고 쇼핑을 하더라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돈을 쓰겠다. 너네 나라에 돈을 쓰겠다. 이런 의견을 좀 표출을 했었고 여행 다니면 시야를 넓히고 싶다. 일본의 사계절을 즐기고 싶다. 우리나라도 물론 사계절이 있지만 일본은 또 다른 사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풍경도 다를 거고 조금 더 추울 수도 있고 되게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짧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여름이 엄청 무지막지한 여름이 아니고 좀 시원한 여름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런 거 쓰셔도 되고 그런 사계절이 있지만 되게 쾌적한 여름을 맛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
그 4분기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그때 1분기에 지원을 했으니까 1분기면 1월이잖아요. 그러면은 1월에 합격이 만약에 나면은 2월달 말에 비자가 나오거든요. 2월 중순인가요? 현실적인 저 바로 갈 생각 없었고요. 바로 가지도 않았고 여튼 현실적인 척 하지만 굉장히 빨리 가는 척 해서 4월, 5월, 6월 이렇게 묶었고요. 그리고 7월, 8월, 9월 이렇게 묶고 10월, 11월, 12월 이렇게 묶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그렇게 놀다 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. 계절에 맞게 얘기를 했어요. 좀 예를 들면은 뭐 10월, 12월에는 조금 따뜻한 후쿠오카로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적거나 후쿠오카를 놀러 가도 좀 세세하게 적었거든요. 히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레스토랑을 한번 가보고 싶다. 거기가 명소라고 하더라. 그래서 10월에는 뭐뭐를 할 거고 어디에 들려서 뭐뭐를 할 거다. 11월에는 뭐뭐를 할 거고 뭐뭐를 해서 도쿄타워에 가서 풍경을 볼 것이다. 4월에 2줄 쓰고 5월에 2줄 쓰고 6월에 2줄, 두세 줄? 뭐 그렇게 쓰고 이렇게 묶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5줄로 4-5줄 정도로 짤막하게 일본에 거주하셨던 선생님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실제로도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가지고 서적이나 일본 인물, 역사적 인물이나 일본의 뭐 문화 같은 거를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일본이 더 궁금해졌다.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짤막하게 썼어요.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. 이런 게 팁이라면 팁인데 사실 다른 분들도 다 아시는 거여가지고 네, 카레우동. 아무튼 저는 이유서랑 계획서가 약간 한글로 다 적었다가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일본어를 다시 한국어로 그러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보이거든요. 조금 뭔가 뭐 나는 맛집을 섭렵하고 싶다 뭐 이런 문장이면은 일본어로 번역했다가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뭔가 나는 맛집을 뒤지고 싶다 뭐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씩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죠. 좀 1차원적인 표현, 좀 쉬운 표현들로 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요즘에 챗GPT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챗GPT로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저 때도 챗GPT는 있었거든요. 제가 할 때 당연히 있었는데 저는 왜 안 했을까? 여튼 그래요.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했고 맛없어. 그래서 우리 그 워홀 준비 일본 워홀을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주순이 여러분 우리 주순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본 워홀을 나중에라도 좀 와보고 싶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알려드릴 겸 모든 것은 기세에 달려있거든요. 1분기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